기계학습 텀 프로젝트 2번 영상 발표하겠습니다. 이번 텀 프로젝트에서는 총 3가지 데이터들을 다루는 프로젝트 문제를 3개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1D 데이터를 다루는 텀 프로젝트 문제입니다. 그래서 여기 텀 프로젝트 2번은 제 이 리더보드에 올라간 점수이고요. 텀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그 1D 데이터는 자이로 가속도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입니다. 자이로는 이제 X, Y축에 대한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이고,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는 X, Y축에 대한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.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사람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이 켜지거나 아니면 뭐 워치 같은 것도 사람의 움직임을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. 그런 식으로 응용되는 게 이제 이 센서인데, 이 텀 프로젝트에서 하는 것은 이제 논문 Human Activity Recognition on Smartphones Using a Multi-Class Hardware Friendly Support Vector Machine 이라는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논문에서 한 것은 사람의 행동 6가지를 이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. 그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자이로와 악셀러레이터 센서로부터 얻는 데이터는 축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죠. X 데이터, X축에 대한 데이터, Y축에 대한 데이터, 그다음 Z축에 대한 데이터.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피처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값들을 골라야 되는 샘플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처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메디안 필터를 적용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했어요. 이 필터들을 사용한 것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인데요. 사실 우리가 그 센서의 값이 민감할수록 점점 노이즈는 많겠죠. 그래서 미디안 필터는 이렇게 필터 영역 안에서 이 값에 대해서 나열을 해둔 다음에 중간값을 가져오는 필터입니다. 그래서 갑자기 큰 값이나 갑자기 너무 작은 값이 걸러지는 노이즈 제거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필터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버터워스 필터는 이렇게 부드러운 변화값을 갖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함수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덜크와 매그니튜드를 계산해 줍니다. 덜크는 뭐냐면 가속도를 미분해 준 값으로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이에요.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서 피처를 사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유클리디안 놈을 통해서 계산을 해줍니다. 그래서 다음 MT 모듈 1은 무엇이냐면 이 논문에 포함되어 있던 함수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각각 값들을 원하는 값을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절크 값과 매그니튜드를 계산해주는 식의 코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왼쪽 위에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 XR, DF를 계산을 해준 거고 밑에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 매그니튜드 값을 계산해줬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타임 도메인 외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준 데이터를 피처링 해준 것으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XR 값과 매그니튜드 값을 계산을 해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MT 모듈 2와 3에서는 민 맥스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정규화를 해줬습니다. 민 맥스 스케일러는 데이터 신호를 최대값은 1, 최소값은 0으로 선형 변환을 해주는 스케일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모듈 3번에서는 리니어 SVC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켜주었습니다. 그래서 Y 프리딕트 값을 이 학습 분류기를 통해서 구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
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전처리한 거에서 어떤 특징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분류할 때 어떠한 가중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걸 굉장히 적절하게 해줘야 이런 워치에 적용을 해서 운동 중인 것을 분류를 해주고 실내 걷기, 실내 걷기도 분류를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발표 영상 마치겠습니다.